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예요. 자, 상위권 학생들 공부를 잘하는데 전교 1등 노려볼만 하죠. 전교 1등이 되기 위해서 전교 1등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의 공부 습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들, 그 다음에 저의 노하우들을 갖다가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미리 좀 써봤는데 첫 번째, 어려운 시험을 좋아합니다. 누가? 전교 1등 학생들은 어려운 시험을 좋아해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잔뜩 나오면 짜증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시험 너무 쉬웠어요. 100점이 우리 반에 7명이에요. 짜증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쉬워서 그냥 너도 나도 그냥 공부를 나보다 좀 못하는 애가 100점 맞는 게 싫은 거예요. 나는 아주 뚝 떨어져서 항상 안정권으로 전교 1등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게 싫은 거죠.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입학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불수능이 좋아, 물수능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100% 불수능이 좋다고 합니다. 왜?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안정권으로 1등급을 딱 맞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불수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이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에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그 학생들은 이 어려운 시험을 좋아할까? 어떻게 대비할까?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왜 어떻게? 상위권인 나도 좋아 이게 아니라 걔네들은 고난이도 문제를 평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심한 문제를 평소에 물고 늘어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도전해봐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어떤 심한 문제가 나와도 내가 이것을 풀어버릴 수 있다. 요거를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험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남아서 다시 한번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확인하고 마킹한 것까지 체크를 합니다. 왜 그 아이들은 시험 시간 내에 다 풀 수가 있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시험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문제가 우리 보통 22문제, 3문제, 4문제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험의 그 난이도를 분석해보면 쉬운 문제가 짜르르륵 나오면 웬만한 아이들도 다 풀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 공식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일일이 넣어가지고 풀면 답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수열 같은 거. 이 수열의 400번째 항은 얼마인가 그랬더니 그걸 일일이 구하고 있어.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해서 고득점의 문제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중간 이상의 난이도, 완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한, 계산이 복잡하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소개념, 단위 개념을 써야 한다든가 그런 문제의 문항수가 조금이라도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막 긴장감에 몇 개를 찍거나 아니면은 그냥 조금 얼렁뚱땅 급하게 해서 실수를 유발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두세 개만 더 틀려도 성적이 10점 이상 뚝뚝 떨어지거든요. 우리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일단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푸는 것을 길들여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 N번이라고 써놨는데 얘가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풉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많이 푸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전교 1등 하는 학생들은 거의 선행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지도한 학생들 미리 1년 반 전에 그 학년 거를 떼놓거든요. 그럴 때 보통 문제집을 3권을 진행합니다. 개념서, 유형서 2개 정도. 그러면 3권을 풀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 직전이다. 그러면 뭐 이제 겨울방학 요때쯤이죠. 그때의 문제집을 한 권 정도 더 풉니다. 원래 나가고 있는 진도 플러스 옛날에 배운 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요. 그리고 나서 새 학기가 딱 시작하죠. 3월부터. 그러면 그때의 학교 진도보다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앞서게 해서 문제집을 최소한 한 권에서 2권 정도는 풀어줍니다.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 얘는 4번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못해도 3번째. 그래서 보통 한 4번째 되는 정도의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의 내용을 거의 다 소화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풀이를 딱 쓰면은 내 머릿속에서는 내 눈에서는 그 다음이 줄줄줄줄 나와서 선생님이 내가 부르는 걸 받아 적고 있네 이 수준이 돼요. 그쵸? 우리 상위권 아이들 그거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자, 그 상태가 된 다음에
문제를 많이, 고난도 문제도 많이 요렇게 풀어놓고 시험 기간 내에는 어떻게 하느냐. 시험 기간 내에는 내가 학기 중에 풀었던 것 중에 뭐 틀리는 것 다시 보고 개념 정리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N번, 보통 5번에서 10번, 좀 10번 정도는 약간 중독증이 있을 정도고 시간의 여유가 돼야 되는 건데 못해도 5번은 다시 복습을 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만 딱 보면은 풀이가 줄줄줄줄줄줄 내 머리는 그 다음에 가고 손이 따라가요. 그래서 쉬지 않고 풀이를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서술형도 많이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아이가 서술형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 핵심을 딱딱딱 짚고 넘어가게 돼서 답이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실수할 수 있는 것도 다 여기서 연습을 통해서 막아두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교 1등 학생은 전교 1등은 모든 과목을 다 잘하려고 만점, 그래서 올 100을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시험 대비가 언제부터 들어가느냐? 한 달 전부터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9월 말이 중간고사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8월 말, 8월 초에, 아니 9월 초에 8월 말 9월 초에 이미 얘는 시험 모드로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거 10번 반복해야지. 개념 정리하고 무슨 과목은 언제 몇 시간 언제 자고 이런 거 전부 다 계획 세우고 실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완벽하게 공부합니다. 이 완벽하게란 무엇일까요? 개념. 항상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요. 빠진 거 하나도 없도록. 언제까지? 심화가 다 될 때까지.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찾아보고 구멍난 거를 스스로 찾고 메타인지법이라고 하죠. 간단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스스로 구별해서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순서를 정해가는 것. 그게 메타인지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안 나오겠지? 아니,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푸냐 하면 물고 늘어져요. 물고 늘어진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이 단어가 안 외워져. 그럼 어떻게 하나? 집착할 정도로 그냥 가는 데마다 다 써붙여 놓고서는 여기 와서 이 단어 그냥 세수하다가 갑자기 그 단어가 뭐였지? 그리고 딱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정도로 공식이 뭐였지? 그래서 집착할 정도로 물고 늘어지면서 완벽하게 공부합니다. 그래야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해요. 속이 샹쾌해요. 걸러지는 게 없어요. 그냥 매끄럽게 술술술술술. 그래서 툭 하면은 그거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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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식은 뭐뭐뭐뭐뭐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완벽하게 공부한다. 물고 늘어지는 습성이 있다. 안 나올 거야. 이거는 빼도 될 거야. 이거는 나중에 하자. 이런 거 안 합니다. 생각 자체를. 그 다음에 전교 1등 학생은 완벽하게 정복한 후에 이제 다 알아. 술술술 나오는 상태가 됐는데 그때 또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학교는 뭐냐면 학교에서 나온 교과서와 프린트 최소 5회. 어떻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과 답을 서술형으로 100% A4 용지 같은 데 작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5회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시켜보니까 3회만 해도요.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한 70점대만 나오는 아이들도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와 교과서를 시험 범위에 그거를 3번만 문제 풀이를 다 써와라고 해도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 다 맞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은 3번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 무조건 완벽. 그래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거겠죠. 자, 6번째는 아주 중요한데 잠관리, 시간관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잠관리, 밤을 새야 할 때와 밤을 새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경험에 의해서 시험 한두 번 보나? 전교 1등 처음 하나? 내가 그래도 이거를 몇 번 했는데 이 정도면은 내가 조절할 수 있지, 계획할 수 있지. 그래서 언제 밤을 새고 공부하냐면요. 평소에 한 달 전부터 시험 대비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험 보기 한 3, 4일 전까지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밤을 새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다음날 학교 가서 꾸벅꾸벅 졸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언제는 또 잠을 자냐 하면 시험 보기 직전과 시험 주간에는 그때에는 잠을 잘 잡니다. 왜? 잠을 잘 자야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얘네들은 경험을 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뭐 나 2시간 잤어, 3시간 잤어 그런 거 안 해요. 네, 6시간, 7시간 자더라고요. 좋은 컨디션, 몽롱한 그 상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공부도 뭐 그럼 24시간 중에 뭐 나는 한 6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딱 공부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운동할 것도 하고요. 예, 얘네들 공부할 때 자기네 할 거 다 해요. 친구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빈도수가 굉장히 작아요. 낮아요. 어쩌다 한번 친구들하고 같이 뭐 학원 끝나고 학교 끝나고 햄버거 먹으러 갔다 오는데 그냥 주구장창 막 2시간 3시간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냥 밥만 먹고 나 그냥 핑계를 대더라도 나 어디 학원 가야 돼. 나 엄마랑 어디 가기로 했어. 그래 놓고 들어가서 다 자기 꼭 공부합니다. 그리고 쉬어야 될 때, 네.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때, 먹어야 될 때, 자야 될 때 이런 거 시간 관리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쓸데없이 여유 시간 남으면은 막 친구들하고 잡담하는 게 아니라 그날 자기가 공부한 거 그 전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한 거 되씹어보고 요약하고 짜투리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전교 1등의 학습법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상위권인 아이들 잘해요. 어느 정도는 잘 쫓아가고 있는데 전교 1등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 하지만 완벽함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마인드를 조금 장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가 아깝잖아요. 우리 반에서 한 5, 6등 정도 해. 전교 순으로 보니까는 조금만 하면은 얘가 등급도 올라가고 조금만 하면은 우리 아이는 될 것 같은데 막 너무 그 안타까운 시점. 그 다음에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했는데 그 한계점이 자꾸 느껴지는 학생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쭉 수년간 가르치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그냥 다 성실하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10%는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90%는 똑똑하지 않다는 거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노력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수시로도 또 많이 가잖아요. 전국에 정시로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디 있나 봤더니 어디 있죠? 강남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분당에 낙생고등학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낙생고등학교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우리 때는 낙생고 다닌다 그러면 우열반이 있었거든요. 딱 5반.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스카이를 조금 보내고 그랬던 학생.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전부 다 저기 좀 무서운 학생. 이렇게 길거리에 가면은 돈도 많이 뺏고 이렇게 막 무리지어 다니고 입도 험하고 막 그런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한 명문고가 돼가지고 낙생고등학교 어때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합니다. 네. 자, 우리 전교 1등이 되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상위권인 아이들이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조금만 더 보충하면 좋겠다. 이런 거 좀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아직 시험 기간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죠.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서 꼼꼼하게 대비하면 계획 잘 세우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